해당 사진을 보는 30년 전에 안면마비를 앓으신 후에 후유증이 심하게 남으신 분이셨는데요. 6개월 만에 30년 전 얼굴로 최대한 돌려드렸습니다. 이것만 아신다면 오래된 안면마비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4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치료를 도와드린 민예은 한의사입니다. 이명 난청처럼 안면마비 후유증도 치료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래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집 앞에 간단한 마트조차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이거 얼굴 보기 싫으니까 집안에 있는 거울들을 모두 치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진료를 오는 이 과정조차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30년 된 안면마비 후유증을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너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불량으로 저희 한의원에 오셨다가 여기 안면마비 후유증 전문으로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저 사실 이거 30년 됐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해서 치료를 의뢰한 케이스였어요. 안면마비는 좀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지는 않은 질환이다 보니까요. 임상연자가 아무리 오래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환자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 치료 케이스가 많이 쌓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그 환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단순히 6개월 됐네, 1년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되신 그런 분들까지도 찾아와 주시고 그런 사례들을 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성인이 돼서 안면마비가 와서 후유증이 나오는 분이 거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소아, 아기 때 안면마비가 와서 그것을 그대로 평생 안고 자라서 그래서 30년을 보내게 된 정말 희귀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특히나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이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저도 이 환자를 치료하는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다른 환자를 거의 받지 못할 정도로 이 환자 치료에만 되게 집중하게 되었었는데요. 다행히 많은 부분에서 호전을 보여서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호전을 보여서 이전에는 밥을 먹으려고 하면 항상 여기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항상 밥을 먹어야 했었다면 이젠 스스로 입이 오므러져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사회생활 했을 때도 훨씬 자신감이 생기는 등 좋은 치료 결과를 알려드릴 수가 있어서 저도 매우 보람이 되었던 제 인생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안면마비 혹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면마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이 남을지 안 남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초반에 신경 손상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저희는 그것을 신경 퇴행화율이라는 어떤 그런 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 단계가 이제 높은 중증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든타임 내 치료를 엄청 잘 받아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정도 단계가 아니었는데 혹시 골든타임 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처음부터 한 3주까지 신경 변성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신경 변성 기간에 최대한 많이 회복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게 되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내 몸에도 남는 신체 회복력이 있어야지만 잘 치료가 되는데 안면마비가 왔는데 잘 쉬지 못하고 여전히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몸이 쉬지 못해서 충분한 회복을 못해서 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이 왜 생기나요? 실제로 우리가 근육을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 근육의 볼륨이 줄어들어서 여러 안면마비 후유증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 그런 경우에는 순환도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마비가 오래되면 거기에 신경과 혈관의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위축 증상이 일어나게 돼요. 쉽게 표현해 보면 팔 부러지거나 깁스한 경우에 이거 깁스라는 것은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이렇게 말라서 얇아지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이 동일하게 얼굴에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요. 치료의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신경 손상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임상적으로 봤을 때 한 80% 미만으로 손상이 된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잘 회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에 따라 또 완전 마비인 경우 또 90%에서 95%의 신경 손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정말 치료를 잘 받아도 결국에는 급성기 내에 해결되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넘어가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활 치료까지 끝까지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재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꼭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해요. 마비된 쪽 얼굴을 체열 진단 사진을 찍어보면 실제로 한쪽은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한쪽 마비된 부분은 파랗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가 잘 안 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의 근력이 다르다 보니까 경추도 더 많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얼굴을 받치고 있는 이 목뼈가 틀어진 경우에는 앞에서는 혈관을 누르고 뒤에서는 신경을 누르는 등 순환을 엄청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해주냐면 양쪽 얼굴로 동일하게 혈액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경추뼈를 먼저 잘 맞춰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양돌기라고 해서 얼굴과 이 목,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이요. 여기 있는 부분이 특히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신경재생 약침이라든지 등 치료를 통해서 순환이 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렇게 정렬을 맞춰준 상태에서 우리가 고주파 의료기기를 통해서 또 얼굴에 있는 순환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줘요.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고 따뜻한 온도가 전달되면서 순환이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근육에 피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근육의 볼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들은 인체의 자연적인 조직 손상 복구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죠.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쓰는 침보다 훨씬 얇은 침을, 특수한 침을 사용해서 표층 근육뿐만 아니라 저 심부에 있는 근육까지 사이사이에 있는 신경길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모든 곳에 침을 아주 꼼꼼하게 놔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침이 아니라 특별하게 얇은 침을 쓰는 이유는 겉에 있는 근육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저 속에 있는 안면 근육까지 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침을 쓰게 돼요. 사실 구축 증상이나 안면마비 후유증 증상은 안면마비 이 증상이 나타난 부위와 붙어있는 이 두피 안쪽에 있는 부분이랑 이 목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구축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범위 또한 얼굴로 한정하지 않고 연관된 모든 부분까지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 근육의 구축이 일어날 수 있는 얼굴 옆에 있는 이 두피 부분 그리고 목 앞까지 재활 범위를 다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특수 치료가 있죠. 유착 분리 도침과 복합 환원 매선이라는 치료를 이 재활 치료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도침, 끝이 칼처럼 생겼어요. 구축이 일어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위축이 돼서 서로 조직이 이렇게 엉켜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침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붙어있던 근육들이 조금 더 움직이기가 용이하게 돼서 복합 환원 매선이라는 시술이 들어갔을 때 근육의 움직임이나 교정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복합 환원 매선 요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에 정상적인 길이가 있어야 돼요. 각 근육마다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 길이에 맞춰서 여기까지 스트레칭 돼야 되고 힘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원래 이 근육은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라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와 같아요.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어디 막 심하게 다쳤을 때 테이핑 요법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거 아시나요? 다쳤을 때 그거와 같은 것을 이 얼굴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특수한 재활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분들도 있으세요. 의료진을 꼭 만나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운동이라든지 여러 스트레칭이나 근막 스트레칭 방법들을 실제로 교육해드리고 알려드려서 집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오늘은 안면마비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 결코 불치가 아닙니다. 후유증 치료를 꼭 받으시고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